포틀리 리누드파크 코업의 화재로 한인 15가구 등 90여 가구 이재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대한민국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의 정당성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에 돌입했습니다.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한 달 진전됐고 그 외 취업이민 모든 순위가 오픈됐습니다. 아마존의 뉴욕 제2본사 설립 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포틀리 리누드파크 코업의 화재로 한인 15가구 등 90여 가구 이재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운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피해자들을 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화재로 잿더미가 돼버린 리누드파크 코업 3008동. 완전히 전소된 3008동 45가구와 건물이 연결돼 침수 피해를 받은 3001동 45가구까지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중 한인만 1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포트리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진행됐던 후원 행사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이재민들이 필요한 생필품과 기금을 전달하며 작은 사랑을 나눴고 온라인에서도 후원이 이어지며 이틀 동안 7만 5천 불이 넘는 기금을 모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녁까지 내내 이쪽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많은 후원 활동이 있었는데요. 모금 활동 및 후원 활동,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또 물품을 직접 픽업하시고 선물권도 받아가시고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 등 지역 한인단체나 교회단체, H마트, 킹사우나, 포트리 유스 카운슬 등에서 대량의 생필품과 의류, 기금을 전달했고 한인 유리업체 스위치는 오늘 피해자들을 위해 겨울 재킷과 상하의, 1,000벌을 기부했습니다. 오늘도 픽업은 가능하시고요. 이제 선물 물품은 저희가 이미 충분한 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품 접수는 하지 않지만 후원금은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민들은 인근 숙박업소나 친인척 집에 체류 중으로 침수 피해로 끝난 3001동 세입자들은 일주일가량의 보수공사가 끝난 후 돌아가게 되지만 완전히 전소된 3008동 세입자들은 건물이 재건축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재민들은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특히 세입자 보험을 들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어떤 보상금도 받을 수 없어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후원은 온라인 기금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나 포트리 타운 또는 포트리 한인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국적 이탈 기한을 놓쳐 한국에서 경제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미 정계 공직 진출 시 불이익을 당하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대한민국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됐습니다. 미주 현직 한인 회장들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대규모 특별 사면 대상에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어제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공간의 홍보 부족으로 많은 동포들이 개정된 국적법을 모른 채 선의의 피해자가 됐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20만 명이나 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이 관련법으로 인해 미 정계 공직 진출 시 불이익을 당하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 사면에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 이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외 우수 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민선 회장은 지난 14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한 국회 방문단에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자금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해 정면 충돌에 돌입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은 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의회가 불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반대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밀러 고문은 다음 세출 주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 수백 마일의 장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국경 장벽 상당 부분이 내년 대선 직전인 2020년 9월까지 건설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친트럼프 인사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하원의 짐 조던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정당하다며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사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의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여러 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소송 의지를 밝히는 등 비상사태 선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1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한 달 진전됐고 다른 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와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1순위는 2019년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 일자가 설정되면서 2018년 1월 1일로 전달보다 한 달 진전됐습니다. 취업 1순위의 우선 일자가 설정된 것은 벌써 8개월째이며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 역시 동결됐습니다. 이에 반해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은 전달에 이어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와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 모두 오픈됐습니다. 취업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도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와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 모두 오픈됐습니다. 그러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영주권 판정이 불능으로 고지됐지만 연방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곧 오픈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이 2012년 8월 1일로 3개월이 개선된 반면 사전 접수일은 2014년 6월 22일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 역시 영주권 판정일이 2005년 9월 22일로 석 달 진전됐고 접수일은 2006년 6월 22일로 일주 앞당겨졌습니다. 아마존의 뉴욕 제2본사 설립 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뉴욕시 롱아일랜드 시티 내 본사 건립 계획을 취소한 직후 이 지역 일대 개발과 매매 거래가 줄줄이 중단되는 등 부동산 업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뉴욕 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마존이 뉴욕의 제2본사를 건립한다고 발표한 직후 5주 만에 이 지역 주택 가격이 평균 18.8% 상승했습니다. 내년에 11,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이 지역에는 본사 건립 발표 직후 투기꾼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콘도 신축 등을 위해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던 개발업자 4명이 거래를 재고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NBC와 인터뷰와 뉴욕타임즈를 통해 아마존이 뉴욕에서 비판이 나오자마자 본사 계획을 철회했다며 이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아마존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총 8,139개의 소매점들이 문을 닫아 사상 최고의 소매 매장 폐점 숫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올해도 오프라인 체인점들의 파산과 폐점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전국의 오프라인 폐점 매장 숫자가 2,187개로 예상돼 지난해에 비해 23%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소매업계 리서치 업체 코어사이트 리서치가 발표했습니다. 이미 폐점이 결정된 매장은 아동복 업체 짐볼이 749개, 잡화점 샵코스토어 251개, 여성복 샬롯 루즈 94개 등 1,00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어사이트 측에 따르면 올 들어 한 달 반 동안 문을 닫은 매장 숫자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소매 체인점 폐점의 가장 큰 이유로는 온라인 업체들의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와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오프라인 체인점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쇼핑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페일레스 슈즈도 두 번째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소매업체들의 잇단 폐점은 주요 쇼핑몰들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건설, 인테리어 등 지역 비즈니스들에도 수익 감소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는 뉴욕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한 해 평균 4만여 명이 암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폐암의 발병률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평균 4만 126명의 뉴욕 주민이 암 판정을 받았고 같은 기간 연평균 12,453명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미국 암협회 캔서 액션 네트워크가 발표했습니다. 캔서 액션 네트워크에 따르면 폐암의 발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연평균 2,700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그리고 직장암 발병률이 현재 암 진단의 47.4%를 차지했고 사망자의 45%가 이 암들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유방암이 가장 많아 매년 6천여 명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으며 남자는 전립선암 판정이 가장 많았고 매년 평균 5,400여 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스태튼-아일랜드가 암 판정이 가장 많았는데 조사 기간 매주 120명이 암 판정을 받았고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롱스 모리사이츠, 포담 사우스, 마운트 호프 지역이 남성이 암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뉴욕시 정부의 암 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 조언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맛이 나는 담배류의 판매 금지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급식을 건강한 식단으로 꾸밀 것을 권유했습니다. 뉴저지 톨비 미납 벌금 50달러는 과도한 벌금이라며 제기된 벌금 반환 집단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7년 말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된 톨비 미납 벌금 반환 소송의 판결이 오는 6월 24일 열리는 가운데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뉴저지 톨비 관련 기관들이 환불해야 하는 금액이 수억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인근의 뉴욕과 커네티컷 등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웨체스터 저널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법에 따르면 벌금은 추징되는 데 소요되는 금액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50달러의 벌금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두 번째 위반일 경우 벌금은 최고 1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과도한 처벌과 벌금을 금지하는 연방수정헌법 8조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원고를 대변하는 매튜 프란다 디드리 변호사는 승소할 경우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와 뉴저지 턴파이크를 지나면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벌금을 부과받은 약 500만 명의 운전자에게 총 2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의 사용이 급증하고 공항 폐쇄 등 비상 상황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뉴욕 경찰이 드론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테러 전술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지만 법 집행은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는 주장입니다. 뉴욕 경찰이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드론을 격추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뉴욕 경찰관들은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보여주는 해외 선전 활동이 테러리스트들을 자극해 외로운 늑대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18년 연방정부 법 집행기관에게 위급 상황 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러나 뉴욕 경찰과 같은 지역 법 집행기관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드론 출몰로 공항 운항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드론 출몰로 런던 외곽 캐트웨이 공항에서 비행기 수백 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뉴저지 북부 테터버로 공항 상공에서 드론이 목격돼 인근에 있는 뉴아크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착륙이 약 30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드론은 일부 도시 공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불법적인 사용이 2013년 3건에서 2017년 550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333건의 불법 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 대부분의 비가 그쳤지만 폭우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은 이틀 동안 쏟아진 폭우로 땅이 여전히 젖어 있어 산간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LA 동부 아이들와이드 지역 243번 고속도로의 75피트 구간이 완전히 붕괴돼 폐쇄된 상태고 라구나비치 해안가 일대에도 침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에 오늘 밤부터 또 한 차례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LA시가 불법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LA시 의회위원회는 오늘 마리화나 규제국이나 LA 경찰국이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을 적발할 경우 업소 주소를 LA 수도 전력국에 전달하면 해당 주소의 수도와 전력을 차단하는 조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 소위원회는 오늘 LA시 수석 입법 분석가 사무실의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조례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원과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처음 상정했고 단수와 단전이 불법 마리화나 업소 제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H-2B 비자 발급을 기존 6만 6천 개에서 13만 2천 개로 2배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H-2B 연간 쿼타는 2019-2020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에 즉시 확대됐습니다. H-2B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가 또다시 내부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뉴욕 상록회 전직 회장단은 지난주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홍재 회장 대행 체제가 지난 2017년 5월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식 회장 선출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데다 재정 보고나 결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어 추진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빌딩 매각 과정에서 중동의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줘 실형을 선고받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결국 수감됐습니다. 연방법원은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반 씨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교도소에 복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 씨는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과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형과 만기 복역 뒤 보호 감호 3년, 추징금 50만 달러, 미국 정부의 벌금 22만 5천 달러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 라티머 웨체스터 카운티장이 세수 확보를 위해 재산세를 앞으로 2년 동안 동결하는 조건으로 현재 7.375%인 판매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뉴욕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운티 전역 판매세보다 높은 지역인 용커스, 마운트 버넌, 뉴로셀, 화이트 플레인즈 등은 인상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현 판매세로 걷어들이는 세수보다 4,200만 달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영상 2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흐리고 오후에 1에서 3인치가량의 눈,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